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에서 유망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예, QD-OLED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도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보도 자료를 좀 볼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QD-OLED에 13.1조 투자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2019년도 말 뉴스이고요. 그 다음에 외신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디지타임즈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8.5세대 QD-OLED 교체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 당시에 2019년도라고 했는데 2018년도 말에 외신이 먼저 보도했고 국내에서는 19년도에 보도 자료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지난주인가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QD-TV 상용화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 자료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세 번째에 이제 보시면 외신 다음 장표인데 이게 삼성전자 사장님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거 협업을 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QD-OLED라고 하는 것은 퀀텀 닷 TV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하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주가가 좋았던 요인에 기인하는 것은 LCD 패널 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이거든요. LCD 패널 가격은 왜 반등했는가라고 하면 전방이 워낙 좋았습니다. 노트북도 많이 팔리고 가전을 많이 샀습니다. TV도 많이 팔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LCD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QD-OLED 가격도 경쟁력이 생겼다. 그전에는 비쌌기 때문에 안 썼던 부분과 수율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올해는 드디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아까 전에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2019년도에 보도자를 왜 갖고 나왔냐라고 하면 13조를 투자했는데 다 투자했는가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개 라인 약 한 2조에서 3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조. 10조를 넘는 네. 금액을 올해 내년까지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QD-OLED 투자 사이클을 보면 그 밑에 하단에 장비 업체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아시겠지만 LC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의 패권을 뺏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우위에 서 있지 못하는데 이제 가격 경쟁력에 우위에 서려면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선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또 다른 새로운 패널이 양산됐을 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시장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제 10조의 투자가 남아 있군요. 그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유망주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갖고 오셨어요?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FNS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무려 7%도 강한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작입니까? 예, 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보도 자료에 대한 내용 이후에 사실 주가 움직임이 없었다가 지금 현재 왜 FNS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을 다시 거들떠 봐야 되냐면 2014년도서부터 16년도까지 OLED 투자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플이 LCD 액정에서 OLED 액정으로 교체하는 주기였습니다.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본격적으로 OLED 투자를 했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QD-OLED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혜받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의 생산 능력 추이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작년에 투자를 못했던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투자를 못했던 부분이 올해는 투자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 추이가 아니라 이거는 발주했을 때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주했을 때 어느 업체가 수혜를 받았나 제가 빨간색 표로 네모를 쳐놨는데요. 어, 시총 대비 26%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받았던 HB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수주 금액이 상당히 높았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FNS테크라는 FD 그 시각 박리 장비를 하는 업체가 오늘 말씀드린 업체인데 시총 대비 수주 금액이 무려 58%
근데 제일 이게 높네요. 한 개 라인이니까 올해 4개 라인 추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올해 내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혜받는 종목 2종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른 장표에서 FNS테크가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작년에 나왔던 예상인데 작년에 이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설비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올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매출액 119억에 영업이익 111억을 보였는데 올해는 1,300억에 한 170억 정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까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안 되는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시가총액이 한 1,700억까지는 올라갈 룸이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그동안 시간을 눌림목의 구간에서 네. 상당히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0,000원 또 설정을 해주신 만큼 FNS테크에 대한 관심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와 함께 또 관심주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